자, 우리 한라캐스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자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이 로봇 섹터 움직임들 자체가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이 중에 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급등 자리에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로봇주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원익 같은 애들 한 번씩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고영, 뭐 로보스타, 현대무백스 같은 애들은 위로 또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보합권 자리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로봇 섹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 섹터가 끝난 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로봇 섹터의 여태까지 그냥 전부 다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일부 테마로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차트 자리가 완벽하게 매물대가 다 쌓여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이 음봉자리 하나 보고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매집이 다 끝난 종목이 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지금 비중 늘린 게 언제예요? 11월 26일입니다, 여러분. 11월 26일이면 우리 단가 지금 11,000원대였을 때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수급을 외국인이 갑자기 다 쓸어 담은 건데 물량을 모을 거였으면 이 자리에서부터 모아왔겠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이 11,000원짜리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단기 고점이라기보다는 2차 파동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지금 분명히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익절할 구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지금 한라캐스트 유통 비율이 50.8% 정도입니다. 보통 유통 비율이 이 30% 미만이면 한 방에 진짜 먹고 튀는 형식이 많아요. 왜냐면 이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보통 1차, 2차, 뭐 많게는 3차, 4차까지 파동을 주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단타 개미들 많이 붙으면 주가 조정 나왔을 때 물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종목은 이 유통 주식이 적으니 얘네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치려 해도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유통 비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듯이 한방 먹튀형이 많습니다. 자, 근데 보통 유통 비율 50%에서 60% 사이 정도 나오면 최소 2차 파동까지는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세력 다 털고 나갔다, 뭐 이제 나갈 거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 구간들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한라캐스트 어떻게 매도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 매도하고 나갔는데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6년도에 하시는 일 모두 다 운수대통하게 되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 한라캐스트 힘내서 3만원짜리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에 한라캐스트 가자, 한라캐스트 화이팅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 매물 저항이 없다라는 게 무슨 소리죠? 시세 분출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주도 종목일 때 더 강력한데, 자, 지금 우리 있는 자리 이 15,530원 자리에서 다음 레인지 16,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 위로는 사실상 저항이 없어요. 그냥 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한라캐스트 누적되어 있는 공매도량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대차 거래가 지금 14일부터 계속해서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누적 공매도량도 14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어떤 주주분들께서는 이 공매도량이 이렇게 누적되는 걸 보면서 지금 계속 이 공매도 세력이 숏에다가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빠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대차 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얘네가 수량을 얼마나 빌렸는지 표시가 되는 대차 거래가 지금 상환되는 물량 없이 14일부터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가가 조정을 안 받고 계속해서 상승만 하니까 얘네가 물량을 털어낼 틈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 평균 단가를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추가적으로 급등 세게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지금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환이 되면서 쇼커버가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주가가 빠지지 못하게 이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더 사들이면서 아래 물량을 받쳐주고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최근 로봇주에서 가장 좀 흔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12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FOMC예요. 그죠? 자,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한라캐스트는 다른 2차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로봇 섹터로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자, 로봇은 여러분 아무래도 대부분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성장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사업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회사가 대부분 대출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회사가 대출금이 많이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금리 내용에 상당히 민감해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80%대까지 올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들이 중간중간 나와주면서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럴 때 금리나 베팅만 뜨면 가장 먼저 튈 섹터가 로봇 섹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다 짚어드렸을 때 이 종목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는 건 2차 상승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부터 외국인 보유 수량 변동을 정말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공매도 대차장고 변화와 주봉, 일봉 기준, 분기 매물대 돌파 여부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한라캐스트를 너무 고점에서 비중 크게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 010-8561-9663번으로 한라라고 두 글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놨다가 내일 시장 나오는 변동성에서 말씀드린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주봉까지 우리가 안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 14,000원과 15,000원 사이 매물대가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비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가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갭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갭이 발생한 종목들 대부분 어떻게 되죠? 갭을 매꾸러 한번 내려가요. 왜? 자, 지금 외국인이 지금 11,000원짜리에서 제가 매수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 이래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옵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당연히 여태까지는 매물대 잘 지켜주고 계시다가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면 바로 매도하시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내는 물량을 여기서 잔뜩 담았는데 이 잔뜩 담은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매수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떠넘길 수 있는 매물대가 없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갭을 매꾸러 한번 내렸다가 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냅두고 자리를 한번 내려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붙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보통 수직 상승한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근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엔 약간의 변수가 있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도 중간중간 매물대가 비어있는 게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진행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매도도 해보고 조정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을 해놓다가 이번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종목은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이 자리에서 주가를 갑자기 급락시킨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고, 아마 위에서 지금 지네끼리 서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들을 어디까지 열어두고 어디서부터는 눌림목 매수를 하고 어디서부터는 비중을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되는지 이걸 캔들 한 개, 거래를 한 줄까지 보면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여러분 제 영상 하루 보는 걸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그냥 큰 그림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금리에 민감한 섹터긴 하지만 대형 반도체 전력주들은 먼저 너무 튀어 올라가 있고 로봇 신사업 쪽은 상대적으로 언더가 나는 게 당연한 구간입니다. 여태까지는 당연하게 우리가 조정을 받았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 이번 연도는 우리가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 12월에 동결을 하면 1월, 2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제가 한 98%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98%의 확률로 1, 2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힘이 실리는 1월, 2월이라도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패리기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와 한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대응 전략자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한라캐스트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 26년도에 따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라캐스트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 한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25년도 이 폭발적인 상승장 막바지에서 우리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도 한 해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끌고 갔다.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AI 버블이며 금리며 환율이며 관세며 온갖 악재들을 끌어다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시장을 끌어올린 게 결국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구글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구글이라고요. 물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하려면 이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80% 이상 쏠려있던 수급이 구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AI 반도체 끝났구나로 이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자, 26년도에도 결국 AI 반도체 섹터가 계속 시장 끌고 갈 겁니다. 다만 여태까지 쏠려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가 끝났냐 아니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200%, 300%의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섹터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GPU에서 TPU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26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선착순 10분에게만 이 종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 관련주들이 매집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글 대장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는 이 10년짜리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은 4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블랙웰 출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조차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담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구글로 이동되게 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 초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TPU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GPU랑 또 TPU의 차이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강의되니까 오늘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GPU는 뭐냐면 포르쉐 SUV입니다. 자, TPU는 F1 레이싱카예요. 무슨 소리냐면 포르쉐 SUV는 우리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고속도로도 잘 달리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F1 레이싱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도 조금 어렵고 짐도 조금 못 싣는데 대신 트랙 위에서 속도 하나만큼은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그래픽, 병렬 연산까지 다 되는 만능 칩이고요. TPU는 오직 AI 연산,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정 작업 전용으로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 대비해서 TPU가 GPU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력 효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글이 이 TPU를 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AI 파이프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계약까지 엮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성장할 때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제가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TPU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발열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발열이 높으니까 냉각 솔루션들, 방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이 TPU 단독 파트너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전체 묶어서 TPU, GPU, 서버 소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이 14만 원짜리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장기간 조정을 끝내고요. 24년도 장기 구름대를 다 돌파를 해서 25년도에 이제서야 수직 상승해버린 종목인데 이걸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상승 초입 구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속주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이 종목은요. 23년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 거의 영원히 다 털리는 장기 하락 구간을 겪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거대한 거래량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 구름대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 딱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이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가 1막이 끝나고 2막에 들어가는 TPU 후속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미 조금씩 발산이 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매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관련주, TPU 관련주 종목명과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2차 목표 구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26년도에도 정말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킴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